안녕하세요. 최종훈 대표입니다. 원래는 글로 시황을 전달해 드리는 편인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글로 된 부분을 영상으로 이렇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9월 26일 두 가지 부분에서 쇼크가 출현됐죠. 시장 하락의 원인, 그리고 우리들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될 만한, 공포감에 사로잡힐 만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낙연 조국 이슈와 그리고 제약바이오 헬릭스 미스 이슈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테마주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스닥 제약바이오의 위기, 여기에 대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첫 번째 사항만 우리방과 연관이 있고요. 두 번째 사항은 사실상 우리방과는 연관이 없지만 시장 분위기를 알아야지 우리가 매매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영상을 진행해 봅니다. 그러면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잠깐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이낙연 국무총리와 그리고 조국에 대해서 거의 청문회 수준으로 진행된 일정이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알려드린 대로, 그리고 지난주에 알려드린 대로 이낙연 총리의 아들이 SM그룹에 취직했다라는 거, 그리고 취직한 이후에 정부 측에서 해운 쪽으로 이제 자금 조달을 했었는데 SM그룹 쪽으로 60% 이상 집중되면서 이게 특혜가 아니었냐라는 의혹이 있었어요. 변질적으로 해석되면은 직권남용, 아니면은 조금 더 안 좋게 보면은 국고 유출 쪽으로 엮어갈 수가 있는데, 의혹은 의혹일 뿐이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 결과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만 따라가면 됩니다. 미리 움직이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낙연 테마 오늘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낙연 테마라고 하면은 이월드는 16%까지 하락했었고요. 그리고 남선 알미늄 20%까지 하락했었고, 그리고 TK 케미칼 1등주와 1.5등주, 거의 2등주까지만 보는 겁니다. TK 케미칼도 19.86%, 거의 20%가량 하락했는데, 우리는 이거를 어차피 지금 매매할 계획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낙연이라는 인물 자체는 계속 누차 설명해 드렸었지만 총리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에 안 나온다. 이 인물은 대선으로 바로 가서 여당의 간판으로 나설 인물이지 총선 따위 작은 선거에서 활약할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데에서 이미지 낭비랑 체력 소모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총선 시즌 끝나고 대선 시즌에 돌입하면서 각 당에서 최종 대선 후보를 뽑게 되잖아요. 그걸 경선이라고 하는데, 각 당에 한 명씩 최종 후보를 뽑는 거, 이게 경선인데 여기에 오를 인물이에요. 이낙연은 이 과정에서 후보들끼리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고, 그리고 상대 당에서도 최종 후보로 올라섰을 때 후보 검증에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서 청문회 같은 개념의 토론회를 진행하는데, 이런 것들에 나타날 때 당연히 이러한 오늘 같은 차트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후보를 검증한다라는 것은 경쟁 상대가 약점을 파고드는 거거든요. 약점이라고 하면은 들어온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이 하나둘씩 드러날 때마다 주가가 요동을 치는데, 그 요동을 치는 것은 당연히 하락일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포인트를 잘 잡아서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음 기회를 노려보거나, 아니면 지켜보거나, 이렇게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낙연을 노리지 않고 유시민과 그리고 황씨를 노렸느냐,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임씨를 노렸느냐 하면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민주당
그리고 한국당이 있어요. 이낙연 총리는 민주당 내에서도 1위고 그리고 전체에서도 1위예요. 그리고 전체 2위이면서 한국당의 1위인 황교안, 이 둘이 경쟁 상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낙연이 검증을 받으면서 악재가 출현되면서 하락할 때 황교안을 노려야 된다. 오늘 당장은 왜 반응이 안 나타났느냐? 오늘 같은 날에 이낙연이 하락할 때 반사이익으로 주목받을 만한 후보의 관련주가 바로 오르게 되면은 이쪽으로 개인들의 매수세가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종목들의 주인 입장, 세력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렇게 하락할 때 개인들이 따라붙는 개인들이 없어져야지. 그리고 현재 유입되어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털려줘야지 세력의 입장에서는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지금 지켜봐야 될 거. 우리 종목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대표주를 하나 살펴보면서 예시를 드리는 거예요. 한창제지도 대장 중에 하나죠. 이러한 흐름, 아래 꼬리가 팩트예요, 팩트. 그리고 나서 개인이 털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개인이 털리고 나면 당연히 반등이 나오죠. 반등이 나오는데 개인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가 무엇이냐? 고점 매수, 저점 매도. 오늘 같은 날에 손절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사람들은 이쪽 테마에 대한 견해가 없고 그리고 트렌드에 따라가는, 유행에 휩쓸리는 갈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팩트를 모르고 이런 자리에서 털리게 되는 거죠. 한창제지뿐만 아니라 황교안 관련주뿐만 아니라 이낙연 관련주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낙연 관련주도 결국에는 특정 선에서 박스권 그리고서 대선 시즌 때 원래 시세가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은 그냥 박스권 내에서 자연스러운 등락이라는 거죠. 이 박스권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요 A 지점에서의 박스일 수도 있고 혹은 B 구간에서의 박스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인데 굳이 성급하게 이낙연에 따라붙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이낙연은 총선 2020년 4월에 있을 총선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남선알미늄은 2022년 5월에 있을 이 대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봐주시면 되겠고, 황교안에 대해서는 설명해 드렸으니까 어려움 없이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유시민을 보는 이유는 유시민, 임종석 그리고 이낙연, 이 셋 다 더민주 한 식구예요. 사실상 유시민은 지금 민주당 소속이 아니긴 한데 이 사람은 노무현 라인, 문재인 라인을 타고 있는 전통적인 민주당 라인인 거고, 임종석은 문재인 라인을 타고 있는 잠재적인 인물이에요. 유시민은 정당에 소속되지 않는 잠재적 인물, 임종석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으나 현재 다크나이트는 아니고 다크템플러처럼 조용히 칼을 갈고 있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낙연은 대표적인 간판인 것인데, 간판이 지금 내려갈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 새로운 간판을 올려야 된다. 근데 그 새로운 간판으로 올려질 사람이 몇 명이 없어요. 그래서 후보로 잡고 있는 게 이 부분인 거죠. 유, 엔, 임. 이것 외에는 이재명이나 아니면은 안희정이 원래는 이 라인이었는데 지금은 다 나가리가 됐잖아요. 쉽게 말해서 나가리가 된 거고, 테마주 쪽으로 보더라도, 해석을 해보더라도 얘는 이제 더 이상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 대권에서 탈락된 인물이기 때문에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는 안 본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다. 그게 바로 화인메스틸 이라는 거. 오늘의 하락은 이제 이런 사실을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만 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리딩을 못 따라오시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내다봐야 될 전망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 다 이해하면서 리딩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종목 하나하나씩 살펴봐야겠죠. VIP 종목 보기 전에 먼저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 부분을 간략하게 체크를 할 거예요. 헬릭스미스는 이제 임상 실패가 아니라 임상을 재진행하면서 결과 발표를 2년 뒤로 연기했죠. 이것 때문에 제약바이오 불신, 신뢰도 하락이 또 한 번 발생된 거고, 오늘 기술적 관등이 출현됐는데 딱 요 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임상 3상 기대감으로 형성됐었던 시세, 이것들을 다 반납하는 거죠. 네모로 표시해드린 부분은 임상 진행 과정, 그리고 동그라미로 표시해드릴게요. 동그라미로 표시해드린 부분은 임상 3상 진행 전, 임상 2상 성공 발표 이후에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시작됐던 시점. 그래서 지금 임상 3상이 재진행된다라고 하니까 기존에 반영됐었던 2017년 하반기부터의 시세, 요게 다 모두 다 반납이 된 거죠. 결국에는 공매도가 판을 치는 종목이 돼버려서 현재 27,600원에 머물러 있는데, 우리는 이 종목 하는 게 아니라 이슈가 있다. 코스닥 지수를 좌우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사단이 나버렸으니 앞으로도 코스닥 심리가 요동을 칠 것이다, 알아주시면 되겠고, 이제 최근에 반영될, 이제 조만간 반영될 이슈라고 하면은 요겁니다. 메지온 유데나필 임상 3상 발표가 10월 8일에 있는데, 이쪽은 메지온 쪽은 애초에 막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서 유에서 유로 가는 거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대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얘도 역시나 보게 되면은 최근에 요걸 봐야 돼요. 7월달은 급락 나왔으니까 패스하고 7월 이후에 8월달 이후에 대차장고, 일명 공매도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다음 주에 봤을 때 이 12만원에서 13만원 구간, 이 구간에서 대차장고 비중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얘 역시도 주의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HLB입니다. HLB가 HLB 생명과학이 있죠. 요게 있는데 29일 일요일에 리보세라닙 임상 3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제 기존의 초록이라고 하는 요약본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긍정적인 내용을 발표했었는데 29일에 확정사항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 주가는 임상 3상 기대감인 것이고, 결과 발표 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좋게 나오게 될 경우에 판매 허가까지 다이렉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7만원까지 회복합니다. 신뢰도를 회복하는 거죠. 여기까지 가는 것이고, 만약에 임상 결과가 아리까리하다, 추가 임상이 필요하다 라는 식으로 헬릭스미스와 비슷한 결론을 도출하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가장 무섭게 된다라는 것이죠. 7월 급락은 생략하고 8월 달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8월 달에 공매도 대차장고 비중이 더 늘었어요. 4만원에서 48,000원, 5만원 사이 이 구간에서 또 대차장고가 늘었다. 그리고 공매도는 매일 조금씩 지속되고 있었다. 공매도 쇼커버링이 나올 만한 저가는 출현되지 않았고, 공매도가 야금야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42,000원에서 49,000원 표시해드린 구간에서 공매도가, 대차장고가 일단 5% 정도 늘어난 상태고, 그리고 네모 구간에서 나왔을 만한 공매도 쇼커버링, 환매수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동그라미로 표시해드리는 이 구간에서 이번 주 하면은 이제 내일 금요일이랑, 이렇게 내일 금요일이 끝이에요. 내일 여기서 양봉이 크게 출현되면서 공매도 증가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상승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가능성은 가능성일 뿐 기대감에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 노리지 않는다.
오늘 26일이고요. 3일 뒤 29일 일요일이면은 이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다음 주 코스닥 향방을 좌우하게 될 것인데 얘 역시도 그냥 헬릭 스미스와 마찬가지예요. 이제 더 이상 지수를 하락으로 이끌 만한 이슈는 아닌 거고, 얘네는 폭탄이었다라는 거. 폭탄이 터진 뒤에는 재폭발 위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그냥 본보기가 되고, 얘네는 얘네 그냥 단독으로 죽어버리고 끝나고, 얘네한테 유입될 수급이 다른 제약바이오나 아니면 코스닥 다른 섹터로 옮겨가면서 지수를 견인해 줄 것이다. 예,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피해자는 개인만 남게 된다라는 거. 개인과 기관은 완전히 다르죠. 외국인과 기관은 공매도로 해서 차익을 챙기고, 이제 여기서 임상 성공해서 주가가 상승해 준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좋은 거고, 실패해서 하락해 준다라고 해도 그래도 좋아요. 왜? 공매도로 수익을 내도 되고, 아니면은 상승 과정에서 보유 중인 주식, 레버리지로 인한 상승 수익, 그걸로 정리해도 되는 거고요. 어느 방향으로 가든 개인만 좀 불리한 구조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서, 이런 부분을 노릴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특정 테마가 위기로 몰릴 때 나오는 출현되는 기회, 그 기회를 노려보자. 기회를 기회로 볼 줄 알아야지, 기회를 매수로 대응할 줄 알아야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고요. 여기까지고, 이제 VIP 종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다뤄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아쉽지만 유튜브용으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뒤에 있을 아주 중요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 차마 공개할 수가 없겠네요. 궁금하신 분들은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거나 하단에 있는 링크 또는 영상 끝나고 나오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무료 톡방에서 이제 제가 공유해드리고 있는 시황, 그리고 추천드리고 있는 종목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화인베스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 오늘 같은 하락 분위기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